결국 추미애 장관이 토사구팽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10여 분간 독대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 측에 만나자고 먼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장관직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방금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 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집행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얼굴을 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에게 불려가고 문재인에게 불려가고 두 차례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추미애의 장관 생명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니 뭐니 총대를 메고 나댔지만 일 처리를 참으로 잘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이제 추미애라는 카드를 던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자,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추미애 장관의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광경을 연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을 했지만 검사의 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무원은 집단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충실해라, 이 정도의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을 독대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대해서 법무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발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일제히 두아 언론들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난 이유는 누군가 흘렸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항의한 게 아니라 정세균 총리가 먼저 불러서 독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통보했을 겁니다. 이 통보를 받고 추미애 장관이 열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하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혹시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정황을 가지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런저런 건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세균이 추미애를 불러서 독대를 냈다. 뭔가 통보했을 것이다. 안 그러면 구태여 따로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추미애의 얼굴 표정은 대단히 어두웠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미애가 청와대로 달려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나고 싶어 할 리는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왜 왔겠습니까? 정세균 총리한테 뭔가 들은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만두라는 통보였다면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반발하러 간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윤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를 지금 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돌발 상황입니다. 뭘까요? 자,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사람을 불러서 너 그만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역은 안 합니다. 누가 내세워서 추미애 네가 윤석열 잘라, 정세균 네가 추미애 잘라, 이런 스타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을 제가는 특명을 띄고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추미애 장관이 읍수하러 청와대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내일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민심의 역풍이 붑니다. 그런데 하루 앞둔 날 추미애를 정세균도 부르고 또 문재인이 불렀는지 아니면 추미애가 먼저 문재인을 찾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연쇄적으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어제는 정세균 문재인의 단독회동, 독대. 오늘 아침은 정세균 추미애. 그리고 국무회의 끝난 뒤에 추미애 문재인. 자, 이 세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권에서는 추미애를 이제 사석, 버리는 돌로 생각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그동안 최대한 추미애 장관과의 사전 접촉을 회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독대가 이루어졌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를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동시 경질 이런 논의에 대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니, 뭐라? 내가 윤석열 총장을 지금 찍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찍어내겠다고?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읍소, 협박, 반발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흔들리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다.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 자, 이거는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사퇴 관련 논의가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태여 이렇게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추미애 장관은 지금 사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발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정세균 총리에게 보고드린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추미애 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렀다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찾아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청와대 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뭔가 오늘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늦은 출근길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총장 직무정지를 당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검찰총장직 업무에 복귀한 것입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명령을
이 집행 정지시킬 거라는 이런 예상은 제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행정법원의 이번 가처분 소송 판결은 추미애 장관의 이 집행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주로 들여다봅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상당히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이길 거라는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고 또 민주당 의원이 판사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또 조미연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예를 보면 정부 쪽에 손을 들어준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거 또 윤석열 총장이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법원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한 모든 것이 다 부적절했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감찰위원회의 결정까지도 감안한 그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 오늘 늦게 출근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출근길 발언은 문재인 정권이 들으면 상당히 놀랄만한 것이었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앞으로 본인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가를 느낄만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출근하는 윤 총장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윤석열 총장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갑작스럽게 추미애에 의해서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것은 원전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오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상황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긴급하게 느닷없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요청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일부 보안에서 구속영장을 치라고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대검 간부 추미애 라인에서 이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산업부를 방문해서 원전 관련 부서에서 고생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로까지 대전지검의 칼날이 들어오기 전에 윤석열을 찍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 지금 컴백하는 겁니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은 두려울 겁니다. 게다가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출근길에 한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원전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런 추미애 장관의 수사 방해 행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정의의 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 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이제 칼을 빼겠다는 어떤 시그널로 읽힙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컴백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추미애, 민주당, 이낙연, 문재인. 자, 제가 볼 때는 엊그제부터 여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다. 법원 역시 추미애의 지시가 부적당하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긴급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고, 오늘 아침 정세균이 추미애를 불러서 독대하고, 또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독대했습니다. 1년의 사건을 보면, 1년의 사태를 보면, 흐름을 보면 윤석열이 이긴다는 것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은 사석, 버리는 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너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정세균 총리가 통보한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청와대를 찾아가서 독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관측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성원 검사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판결을 받게 된 데는 100%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힘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조인들은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미애 장관의 법률적 지식이 얕다고 생각도 됩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이따위로 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미애 장관한테 명령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윤석열을 제거하라.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지금 불법, 탈법,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그대로 갔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추락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 쥐구멍을 쳐야 됩니다. 추미애 네가 희생양이 되라,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 5시 15분쯤 출근을 했습니다. 늦은 출근. 그리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 건가? 이건 원전 수사부터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 심재철 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 수사가 착수했습니다. 이제 이거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거꾸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서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내서 추미애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에게는. 자, 이런 의미로 물은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서 봐야 할 것 같다. 말을 아꼈습니다. 또 누가 물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뭘까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의 출근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또 언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법원의 판결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안 열릴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의 저 스타일로 봐서는 또 밀어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내일 징계위원회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정황을 보면 이제 윤석열의 출근길,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법무부의 2인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하나 잡으려고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민주당 의원들이 측근 중에 측근이 압박을 하고 2인자입니다. 법무부의 2인자 추미애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휩쓸리면서조차도 내일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도 실패했습니다. 전격 명예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 이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이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빠집니다. 대신 법무부 차관이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맡아야 할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이 전격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내일 검찰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합니다. 4일 정도로 지금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일단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야 될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컴백하고 고기영 차관은 퇴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요청, 수사 의뢰한 것은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감찰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징계위원회가 묵살하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는 결정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어마어마한 민심의 역풍이 불 겁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 추미애 장관과 독대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달려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은 모두가 이런 법무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완전히 윤석열 KO 승, 추미애 KO 패 이런 구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얼마 전까지도 법무부 2인자로서 추미애 장관과 호흡을 같이 했던 고기영 차관마저 사표를 내고 떠남으로써 이제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생명이 끊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후배 검사들의 이 열화와 같은 100%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고검장, 지검장들도 연쇄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고기영 차관이 언제까지나 추미애 장관의 이 무모한 무리수를 따라만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후배 검사들은 덕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에 오후 5시 15분쯤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를 복귀한 겁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칼을 본격적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오늘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자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미애 장관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편에 섰던 박은정 담당관 등도 지금 감찰위원회에 나와서 오늘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추미애 라인들은 계속해서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차관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임자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대부분 추미애의 등을 돌리기 때문에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이 차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개떡같이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와중에 이런 추미애 추종자들이 또 벼락 출세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 고 차관은 오늘 법무부 검찰국에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자, 고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후배 검사들과 함께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격 사의의 이면에는 내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 이걸 저지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추미애 장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 차관으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손에 피 묻힐 수 없다, 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저지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이번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한 전직 법무부 고위관료는 검찰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후배 검사는 진짜 검사라고 고 차관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12월 4일로 연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라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공개도 안 합니다. 이런 추미애 막가파식 일 전개에 지금 많은 검사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하나 찍어내겠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여기에 고경 차관이 반발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자,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 기록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징계위를 연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고 차관의 직무대행은 이제 이 공식적인 순회에 따르면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기획조정실장도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심우정 실장은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었으나 반대 의사를 밝혀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을 차관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것이 바로 김관정 동부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 등입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사법 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이들은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단 4일로 연기한 데다가 감찰위원회의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과 궤를 달리하는 파격적인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권이 그 후폭풍을, 민심의 역풍을 감당하기는 힘들 겁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측근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고 검사들은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검 출근을 하면서 헌법정신, 법치주의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정신을 어긴, 법치주의를 어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이미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